안녕하십니까. 뮤주얼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우리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과 함께 부동산에 관련된 그리고 조지아주의 주택 투자에 관련된 Q&A 계속 이어가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에 지금 김효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뭐냐면요.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값이 내려간다는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답니다. 네. 네, 언제쯤 사는 게 가장 좋은가요? 네, 이런 네. 질문이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집값이 내려갈 거를 생각해서 현재 기다리고 계신다 네. 하시는 이제 이분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손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집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 중에서 네. 사실 가장 큰 거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이자율, 네, 그다음에 실업률,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대처,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 네.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자율 자체는 네, 뭐 사상 최저 이자율을 그렇죠. 지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엄청난 그 바이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제 정부 차원의 능동적인 대처 부분에 있어서는 네,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지금 동원해서 해 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양적 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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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인데 네, 사실 이제 실업률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현재 조지아주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엄청 부족해요. 네. 그리고 이자 자체는 50년 만에 최저 이자다 보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집을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현격하게 공급량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 네, 2019년 8월이랑 2020년 8월을 우리가 그 비교를 했었을 때 네. 공급량이 54%가 감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공급이 반이 줄어들었어요. 와.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코로나인 지금의 상황인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 네, 네. 네, 또 셀러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서프라이 랜더 붕괴 이후에 네.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셀러들은 일단은 뭐냐? 집을 싸게 주고 샀다는 거고,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로 해서 현재까지 융자는 상당히 힘들게 융자를 해오고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예, 건전하게 융자를 이제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운을 어느 정도 20% 이상은 거의 다 했던 그런 셀러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액거리는 올랐고, 네, 그런데 이 집을 이제 집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팔고 어느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머티리얼 가격도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뉴 컨스트럭션에서. 재료비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코로나 상태인데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택근무가 많아지면서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자택근무로 인해서 서버번 에어리아에 집을 살려는 사람들도 많은 거지만은 또 셀러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을 팔고 큰 집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집을 내가 리파이낸싱을 해갖고 재융자로 해서 킵해야 되는지 또 그런 고민도 하시거든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집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실업률이에요. 네. 네. 실업률을 우리가 통계를 봤었을 때 2020년도 네. 우리가 1월부터 2월까지 코로나 발표 전까지 이전에 네. 네, 실업률이 사상 최저였어요. 그랬죠. 네. 막 4% 막 이랬어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 네,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1월을 3.1% 실업률이 3.1%까지 2월이 2.7%였어요. 그렇게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고용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갑자기 이제 코로나 발표가 있고 이제 문을 닫게 했고 다 문 닫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수렵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시적으로 확 올라갔겠죠. 네. 그랬을 때 가장 피크로 많이 올라간 게 4월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11.9%였어요. 가장 높았던 때가 11.9%.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 대처도 나오고 다시 조지아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원상 복귀를 빨리 했잖아요. 빨리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지아 주가 코로나 리커버리 레이트 자체가 가장 높은 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빨리 회복했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실업률이 현격하게 낮아졌어요. 네.
6월하고 7월은 실업률이 7.6%를 유지를 했어요. 네. 8월은 5%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8월은 5.7%예요. 네. 굉장히 급격하게 됐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실업률이 낮아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2010년도, 2011년도의 실업률을 우리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실업률이 거의 12%였어요. 우리가 서프라랜드 붕괴가 2008년도에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불황이 2009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랬죠. 그러면서 실업률이 많았고, 네. 그러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2010년, 11년도 기준으로 해도 이 코로나 사태의 숫자는 실업률 자체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네. 아직까지. 네. 그리고 지금 그 조지아 디파먼트 오브 레이버 네. 웹사이트를 가서 보시면은 네. 현재 15만 개의 잡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아, 네. 사람 구하는 게 지금 15만 네, 맞습니다. 개. 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봐야지 아는 거지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세계의 그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비대면 이제 세계가 펼쳐진다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직업의 종류도 바뀌겠죠. 네. 지금은 이 직업이 안 되지만 다른 새로운 직업이 될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 발표하고 나서 열흘 있다가 코로나 사태의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는데도 네네. 그때도 우리가 말씀을 했었잖아요. 없어지는 직업군이 있고 새로 생기는 직업군이 또 많아진다. 네. 그러면서 실질적인 거는 코로나 이후에 그때 실업률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또 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뭐냐면 포클로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그거거든요. 네. 이게 실물 경제에서 내 직업이 없어지느냐.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모기지 페이먼을 내가 낼 수 있느냐 그렇죠. 없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 2008년도 서프라랜드 붕괴 이후에 집을 샀던 셀러들은 네. 지금의 셀러들이죠. 네. 굉장히 스트롱해요. 파이낸셜리. 왜냐면 액거리가 그만큼 올랐고 네. 다운을 20%는 많이 했고 왜냐면 그렇죠. 인저가 까다롭겠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지금 FHA 융자를 받은 로우 다운 페이먼을 가지고 집을 샀던 사람들이에요. 아. 따지고 보면. 네. 그것도 오래전에 FHA 론을 해서 3.5% 다운해서 집을 샀던 사람들은 네. 그동안에 또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액거리가 쌓였겠죠. 네네. 최근에 3.5%에서 first home buyer 분들께서 네. 보통 처음으로 집을 살 때 3.5% 다운해서 많이 사잖아요. 네네. 이제 과연 그런 분들이 그러한 직업을 코로나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들어요. 일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그거 일일이 다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실업률이 말해주죠. 어차피 실업률 자체가 낮아지고 네. 고용 상태가 좋으면은 사실 포크로즈의 확률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리고 액거리가 많으신 셀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집을 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네. 왜냐면은 액거리 자기의 자산이 그렇게 많으면 뱅크럽시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CNBC 방송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 그러니까 다른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긴 한데 보니까 전국의 그 모기지 중에서 한 7% 정도가 지금 이제 부실채권이 돼가지고 장기 연체가 돼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근데 이 7% 물량이 뭐 몇백만 개더라고요. 보니까 개수가. 네. 이게 이제 그 조만간에 금매물로 다 나오게 될 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거든요. 좋은 말씀하셨어요. 네. 이번 코로나 사태는 서프라랜더 붕괴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는 경제 자체의 어떤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발생된 경우가 아니라 네. 전염병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가 보건 부닥친 위기죠. 문제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실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2020년 1월 달에 굉장히 스타링 자체가 좋았었어요. 네. 3%대의 실업률이었고 네. 2월 달은 2.7%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 전체적으로 봐서도 3%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네. 그 자체의 숫자는 완전 고용의 숫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클로저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갔었을 때 이번 코로나 사태로 부동산 마켓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편파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조지아주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구가 유입이 되는 곳인가, 그렇죠. 인구가 빠지는 곳인가, 네.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미국에서 유명한 전문 부동산 회사나 부동산 전문 그 투자자들이 네. 많이 몰리는 곳이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잡의 어퍼튜니티도 그렇고 발전성도 그렇고 부동산 마켓은 어차피 수요와 공급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당연히 이자가 싸고 직업이 있고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는 부동산 마켓은 계속해서 트랜잭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활발하게 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택이 매물에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인구가 많아짐으로써 사실 뉴 컨스트럭션, 새 집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새 집들이 지금 허가를 받아서 나오는 그 속도가 네. 예전에 비해서 거의 2배로 지금 느려지고 느려졌죠. 있단 말이에요. 예. 네. 예.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봤었을 때 공급량이 갑자기 많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물론 지역적으로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같은 조지아 스테이트라도 네. 지역에 따라 편파적일 수가 있고 아. 그리고 네. 대도시에 따라서 네. 또 편파적일 수도 있고 네. 사실 우리가 뉴욕만 하더라도 많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네. 부동산 마켓을 두고 봤을 때 인구들이 점점 빠지고 있잖아요. 뉴욕 같은 네. 경우만 네. 하더라도 네네. 실업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결론적으로는 부익부, 네. 빈익빈이 현격하게 더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지역은 네네. 이제 부동산 경기가 확 좋아지고 어떤 지역은 네. 아주 나빠지고. 네. 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네. 집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다리겠다.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네. 손님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이 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 네. 또 본인의 판단이나 전문가의 어떤 조언이나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또 중요한 작용을 하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크로저가 많아진다는 것은 네. 잡이 없음으로도 생기는 이제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집 가격이 내려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집 가격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질문들은요. 네. 사실은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얘기를 해왔고 지금 현재는 실물 경제를 우리가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은 이미 현격하게 셀러 마켓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원인들을 제가 설명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폐가 많이 풀림으로써 네. 이자가 또 낮아지니까 화폐가 많이 풀릴 것이고 정부 대처 차원으로 화폐가 많이 풀리고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를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감안하셨을 때 네. 그 집값이 언제 내릴지 또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우리가 개런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은 없으나 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시면서 그렇죠.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적정 시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집값이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집값이 내려가면 그만큼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곳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이면 집값이 오르는 게 정상적인 거니까 집값 떨어질 것만 기다리고 계시지 마시고 준비되시면 바로 쏘십시오. 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 저희도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하신 분이 타운홈을 가지고 있대요. 타운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 타운홈을 팔고 이사를 가는 게 좋을지 새 집을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렌트를 주고 새 집으로 옮겨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재융자를 받아가지고 모기지를 좀 낮춰서 쓰는 게 더 나을지 이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요즘에 제가 많이 상담 문의를 받고 있는 게 네. 재융자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집을 바꾸는 게 좋습니까? 요즘 하도 이자가 싸니까. 네, 그 비슷비슷한 질문들을 네. 참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다 케이스는 다 조금씩 틀려요. 네. 그런데 이게 딱 정해진 어떤 공식은 없어요. 아, 예, 네. 다 이제 케이스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어린 자녀분들을 두고 계시는 분들은 어차피 연령대에 따라서, 네. 사이즈를 좀 더 넓혀서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자녀들이 성장에 맞춰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군도 따져야 되고, 방의 개수도 따져야 맞습니다. 되고, 맞습니다. 훨씬 더 크기라든지 환경이 좋은 쪽을 선호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옮겨가시는 게 좀 더 좋겠죠. 갖고 있는 집을 재융자를 해서 네. 이자를 낮춰서 킵하는 것보다는 네. 어차피 이자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이렇게 좋은 금리, 저금리를 유지할 거는 같은데 네. 어쨌든 이자 자체가 조금이라도 변화는 그 자체에서 엄청난 모기지 패턴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자녀분들의 어떤 성장 과정이라든지 큰 집으로 이사를 가셔야 된다는 분들은 재융자보다는 좀 더 큰 집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리타이어를 하시는 분들, 네. 다운사우징 해야 예, 되는 분들. 이제 자녀분들이 다 이제 성장을 하셔서 네, 네, 네. 예, 대학교를 가시고 네. 이제 다 성장을 하셔서 이제 큰 집이 필요 없는 경우, 예, 예, 예.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들, 어떤 케이스에 따라 틀려요. 네. 대부분은 이 집을 팔아서 어떤 분들은 다운사이즈를 하면서 내가 들어가서 살 집 하나와 네. 그리고 임대용으로 세를 줄 수 있는 집을 이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또는 그 임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이 있고 신경 쓰기 싫은 귀찮은 부분이 있죠. 관리하려면.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거기서 교육을 하고 키워오시면서 애거리가 꽤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재융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케이스마다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굉장히 이제 크지 않는 아담한 집을 네. 갖고 있는데 이 집을 팔기는 너무 아깝고 근데 집이 너무 좁아서 네. 이제는 좀 더 큰 집을 가고 싶은데 네. 이 집을 팔고 큰 집을 가는 게 좋은지 네네. 아니면 이 집을 렌트를 놓고 팔지 않고 네. 큰 집을 하는 게 좋은지 또 이런 그러니까요. 질문들을 또 많이 하세요. 그것도 고민거리죠, 사실. 네, 요즘 또 네. 렌트 시장이 좋잖아요. 엄청 좋죠. 네. 렌트를 못 놓게 하는 렌트 리스트릭션 자체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예, 렌트를 놓을 수 있는 공급량이 적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수요와 공급의 네. 그런 법칙에 의해서 렌트 마켓도 렌터 프로퍼티 공급량이 굉장히 적잖아요, 지금. 네. 근데 수요자는 많잖아요. 왜? 인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지아주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렌털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는 남아있는 모기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이자를 받느냐에 따라서 모기지 페이먼트 자체가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현재 렌트비가 그러니까 5년 전하고 네. 2년 전보다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렌트를 놓고 그 집을 킵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쪽은 그럼 재융자를 하고 네. 만약에 이자를 조금 더 높게 받았다면은 그리고 이제 좀 사이즈가 작으니까는 내가 거주하기 불편하니까 좀 더 큰 집을 가시겠다. 그러면은 렌트를 놓고 내가 다운 페이먼트 할 돈이 있으면은 큰 집을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실질적으로 홈에코리 라인 오브 크레딧을 또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계십니다. 라인 오브 크레딧이요? 네. 오.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집을 2개를 갖고 계세요. 네. 다 페이오프를 하셨고. 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집을 사는 게 좋겠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니까 네. 일단은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해서
그 캐시아를 시키는 거죠. 어차피 다 페이오프가 된 집이니까. 네. 또 페이오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캐시 액거리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네. 큰 집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네. 꽤 많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그런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네, 네, 네. 자, 그랬을 때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어요. 그러면 홈액거리 그 라인 오브 크레딧에서 이제 돈을 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세금 그 공제 혜택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공사비, 수리비 뭐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또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현명하게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은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서 네. 같이 그 현재 그 손님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네. 그 좋은 가이드라인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때그때 다른 거.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가능성은 약간 여러 가지로 다 열려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설명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재용제를 받으시건 아니면은 렌트를 주고 새 집을 구하시던 아니면 아예 팔고 새 집을 구하시던 방법들은 지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 하니까요. 그럼 내 상황은 어떤가요? 직접 답변을 듣고 싶은 분은 턴키 글로벌의 김효지 대표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럼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유튜브에서 김효지 부동산 검색하시면은 김효지 부동산 채널 직접 찾으실 수 있고요. 또 저희 뉴스앤포스트에서 미주알 코주알 방송을 보시면은요. 예전에 저희가 인터뷰했던 방송들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좀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답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